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요즘 슈드, 제큐, 리얼티 인컴 등과 같은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배당금 들어올 때마다 괜시리 기분이 좋고 이대로 꾸준히만 모으면 노후에 진짜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건데요. 그런데 갑자기 세금을 2배 넘게 더 내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 충격적일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외국인 투자자 벌칙세를 추진 중인데 이 내용을 담은 조항이 바로 섹션 899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이 대체 왜 나왔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내 배당금은 실제로 얼마나 깎이는지, 한국 투자자들의 대처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BBBA라는 법안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한 번쯤 이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의 아주 크고 멋진 법안이라는 뜻인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약 1100페이지에 달하는 초대형 예산 조정 법안입니다. 감세와 관련된 항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에는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 아주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세금 감면과 세제 개편을 통해서 중산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국방 및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OBBBA 법안은 미국 법안인데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여기 안에 포함된 항목이 문제입니다. 바로 섹션 899 조항을 보시면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대응 조치 시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 번호인데요. 즉, 미국이 보복관세처럼 외국 세금에 맞대응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럼 세금은 얼만큼 증가를 하느냐?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기본 세율에다가 연 5%씩 세율이 추가되고요. 4년 동안 최대 20%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예로 들자면 기존에 우리가 미국 배당주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 기존 15% 원천징수 후에 나머지가 지급됐잖아요. 이 배당소득세가 15%에서 최대 35%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2배 넘게 올라가는 거죠. 어떤 소득이 영향을 받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FDAP라는 소득인데요.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임대료 등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투자 소득에 대해서 모두 다 적용됩니다. 기존에 이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30%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서 15% 적용받고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50%, 한국은 35%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도 이 추가적인 벌칙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과 일부 회사채의 배당금 그리고 이자에 대한 세금이 4년 동안 매년 5%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면세 대상인 국부펀드 같은 거, 연기금 같은 것도 포함될 거고요.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해당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단 미국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그러니까 매매 차익으로 인해서 번 돈은 이 섹션 899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대로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양도소득세율 22%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국채에도 이 벌칙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세율을 올리는지 궁금하시죠? 차별적이거나 치외 법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미국 외 국가에 대한 보복 세금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벌칙세가 적용되는 대상은요, 차별적 또는 치외 법권적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기업, 개인, 정부 모두 다 포함이 되고요. 아니 도대체 이 세금이 뭔지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먼저 디지털 서비스세가 있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이나 아시아와 같은 다른 시장에서 번 돈에 대해서 그 나라 정부가 너네 우리 시장에서 돈 벌었으니까 세금 더 내. 이렇게 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주로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광고, 스트리밍 서비스, 데이터 판매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소과세 이익 규칙인데요.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싱가포르와 같은 세금이 낮은 나라에 이익을 집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세율 국가에서 낸 세금이 글로벌 최저세율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게 한 규칙인 거죠. 이외에도 DPT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기타 세금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런 불공정한 외국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의 기업, 개인, 정부, 벌칙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시행하는 국가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우선 디지털 서비스세는 유럽 국가들 타겟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과소과세 이익 규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든 안 맺은 국가든 예외 없이 섹션 899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법안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고 통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 미국 하원에서 OBBBA 공식 법안을 발의했고요. 하원의 심사를 거친 다음 지난 5월 22일 한 표 차이로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상원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해당 법안의 내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조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만약에 수정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조정을 통해 하원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 및 발효가 됩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고요. 공화당에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7월 4일 정도에 최종 표결이 예상되고요.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존재하여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 안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외국인 벌칙세죠. 섹션 899 조항이 이 최종세법에 포함될지도 불분명합니다. 만약에 법안이 수정되거나 협상이 필요할 경우 하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전체 입법 과정은 또 지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언제부터 이 법안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 법안은 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제899조에 따라 제한된 개정안이 제정이 되면 다음 세 가지 중에서 더 늦은 날로부터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2번, 3번은 현재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899조의 제정일로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섹션 899에 대해서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제가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요. 먼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해당 법안이 미국 시장과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자, 외국인 소유의 미국 기업, 미국 지사를 둔 외국 기업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미국 자산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외국 자본이 이탈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맞물려서 더 빨리 이 현상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현재 미국 정부는 정부의 부채 소화를 위해서 외국인들의 국채를 사면서 자금을 대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오히려 외국 자본을 쫓아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타이밍이 좋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미국 국채나 달러에 대한 수요 약세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해당 법안은 외국인의 투자를 꺼리게 하고 달러에 부담을 줄 것이다 이야기했고요. JP 모건에서도 미국과 외국 기업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제금융연구소에서는 현재 미국 정부가 일자리 창출, 자본 형성,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상황인데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 벌칙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조항이 같이 통과된다면 저희 같은 미국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올 텐데요. 그럼 우리의 배당금 얼만큼이나 줄어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 슈드에 투자한다고 할 거고요. 배당률 3.5% 가정해 보겠습니다.
슈드에 1억 원 투자할 경우 기존에는 세후 배당금이 297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율이 35% 적용된다면 배당금은 227만 5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월에 세후로 한 100만 원씩 받으려면 기존에는 투자금이 한 4억 원 정도면 되었는데 벌칙세가 적용되면 5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슈드에 7억 정도 투자하면 배당금이 5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슈드 투자로 월에 2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기존에 8억 투자했지만 세율이 올라가면 10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세후 한 월 3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모아가고 계실 텐데요. 기존에는 슈드로 월에 3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약 12억이 필요했지만 벌칙세가 적용될 경우 약 16억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투자 원금이 4억 가까이 증가하게 된 거죠. 정말 이건 어마무시한 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피 투자로도 알아보겠습니다. 배당률 8.5% 가정했고요. 기존에는 제피에 1억 원 투자할 경우 세후 연간 배당금 722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칙세 적용되면 배당금이 552만 5천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만약 5억 원 투자할 경우 기존 세후 배당금이 3,612만 5천 원에서 2,76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가량 대폭 줄어듭니다. 정말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니까 더 아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피에 투자하여 월에 300만 원 받으려고 하면 기존에는 약 5억 원 정도의 원금이 필요했지만 벌칙세가 적용될 경우 약 6.5억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동일한 세후 월 배당금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큰 투자 원금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세후 배당금이 아니라 세전 배당금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건보료 상승도 불가피하게 되겠죠. 정말 갈수록 배당 투자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까지 난리인데요. 그럼 우리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수록 좋아지기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대처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 배당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기존에 내가 목표했던 배당금까지 받으려면 꽤 많은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보료 상승까지 야기됩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모두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섹션 899 조항의 통과가 확정되면 일시적으로 미국 배당주에 대규모 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될 텐데 이때 사실 오히려 배당률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락한 우량 배당주는 저가 매수 기회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스권에서만 머무는 배당주 말고 어느 정도 주가 상승까지 같이 되는 그런 배당주를 골라야겠죠. 그리고 이제는 시세 차익을 위한 미국 주식이나 ETF 투자를 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 섹션 899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을 주지 않는 그런 미국 빅테크라든지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부족한 배당금은 국내 주식 중에서 우량 배당 ETF로 일부 갈아타서 배당금을 충당하는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달 월배당 ETF를 조사하고 있지만 올해 사실 국내 주식형 배당 ETF 성과 괜찮았고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흐름이 안정적이면서 배당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괜찮은 배당 ETF를 골라내셔서 분산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섹션 899가 빠지길 혹은 수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가혹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또 소식 나오는 대로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제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